안녕하십니까. 리얼 종목 상담 프로그램 증시 큐 여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예. 오늘 장이 좀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들 아마 걱정도 심하실 테고, 어제 예병군 멘토가 나와서, 현금 확보하라 그러던데, 현금 비중 확보해두라고 그렇게 강조를, 두 번이나 드리면서 강하게 강조드렸죠. 그 얘기 듣고 잘 대응하신 분들은 오늘 장이 크게 겁나시지 않으셨을 테고, 그 얘기를 조금 무시하셨다면 아마 오늘 장이 조금 무서운 장이셨을 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좀 많이 빠졌어요. 시청자분들께 속 시원하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가 약 22.83포인트, 1.1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양매도가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장중에는 강보합선 플러스권까지 유지가 됐었는데요. 중국 시장 쪽에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온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좀 불러일으켰다라고 좀 보셔도 좋습니다. 프로그램 매도까지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 전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는 상승을 해도 70포인트에서 80포인트에는 저항대로 좀 기록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금일 50포인트가 다시 또 붕괴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 이 70포인트를 넘어서는 부분들은 당분간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등이 나오게 되면 특히나 경기민감 섹터들 같은 경우는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안 됐기 때문에 현금을 좀 늘리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미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이 종목군들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많이 좀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수를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하락 추세대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고점이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저점 또한 마찬가지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반등 시에는 일단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동평균선을 좀 보게 되면 21선과 121선, 61선 여전히 저항대로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좀 매도 전략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 섹터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려 내려오면서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있죠. 제약 쪽 섹터, 그리고 바이오 쪽, 유틸리티 쪽, 이런 쪽의 흐름들은 나름대로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만약에 경기 민감 섹터들이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들 지수방어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은 나름대로 좀 양호한 수익률 게임을 좀 펼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거래소 시장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좀 말씀을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떨어졌죠. 결국은 동시효과상 이제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523이 변곡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523포인트가 제가 왜 중요한 자리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는지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코스닥에서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코스피 쪽에서 큰 하락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면 코스닥 역시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 드렸죠. 그러면서 523까지는 순항을 할 테지만 어디서부터 코스피가 왜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왔느냐면 제가 2월장 리스크 체크해야 된다. 계속 강조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닝 쇼크가 나올 수 있고 중국이 코스피 코스닥 동반 상승하기 위해서는 중국 증시가 올라와야 된다. 필요 충분 조건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중국 지표가 발표가 안 좋게 나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코스피가 오늘 강하게 밀렸고 코스닥 역시 장 후반에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할 수는 있으나 결국은 종목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밀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조금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현금 확보,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현금 확보에 대한 얘기 드렸죠. 그 현금 확보가 왜 중요하냐. 제가
어제입니다. 그 긴 시간도 아니에요. 어제 계속 현금 확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 충분히 밀려 내려오면서 현금 확보, 조금, 방송을 좀,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아마 현금 확보를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내일장 역시 궁금하시겠죠? 자, 내일장 또 설명을 드리자면, 자, 2월장 리스크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 제가, 이제 현금 확보를 해둔 것을 어느 시점쯤에, 여러분들께서, 재매수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또다시, 계속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 시청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 프로그램이 좀 중요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그 부분 좀 현금 확보 두 번이나 강조드렸으니까 체크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우선 삼성전자를 좀 놓고 보겠습니다. 130만 원대를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결국은 다시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즉 시가총액 1위 종목이 2%대에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는 지수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시 한번 진바닥 확인 과정을 좀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한 종목을 좀 말씀드렸던 거는 현대차를 말씀을 드렸었죠. 현대차는 23만 8천 원 이 자리대가 상당히 좀 저항대입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유난히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그나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을 유심히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이 자리대 저항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자리대 박스 하단권 쪽 자리죠. 약 22만 원 자리대 지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저희가 왜 앞에 지금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느냐면 어제 현금 확보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점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저희가 전화번호 고지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를 많이 주세요. 그래야 저희 어제 삼성전자도 비중줄이라고 한 얘기 들으셨죠? 삼성전자 오늘 빠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저희 종목 상담이 정확했습니까? 그러니까 전화 많이 주세요. 전화하셔야 여러분들의 손실 보전, 그 다음에 수익 재고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책임져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이쪽으로도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난 이후로도 계속 여러분들께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벤트 고조 한번 해주시죠. 예, 정재훈 멘토와 예병구 멘토의 멘토링 서비스 일주일 이용권을 당첨자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신 분을 좀 통해서 일단 당첨 확률이 좀 높아진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많이들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종목 상담도 받으시고 멘토링 서비스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저희가 연초에 제시해드렸던 관심 종목. 오늘도 이렇게 장이 빠지는데도 넥스턴이나 이런 종목들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연초에 제시해드렸던 관심 종목 코스피 5선, 코스닥 5선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좀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그죠? 저희가 제시해드린 관심 종목군들 여전히 좀, 주목해 보시길 당부드리면서, 자,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죠. 6곡에 바로 대안주를 우리가 여러분들께 계속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주에 대해서 빠르게 정답을 맞추시는 분과 그리고 재밌는 오답을 맞추시는 분들께 또 상품의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제 대안주
첫 번째 곡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틸리티 섹터입니다. 자, 오프닝이 좀 길었으니까요. 하나를 더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아, 유틸리티 섹터다? 네. 아, 예. 그 다음에 셰일가스 관련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압축이 좀 되겠죠. 그렇죠. 많이 예. 좀 압축이 될 수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재밌는 오답 그리고 정답 맞춰주시면 상품의 기회 있다고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요. 문자 많이 주세요. 그러면 상품의 기회도 더 많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종목 상담 해볼까요? 예,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당을 매수하셨어요. 73,700원에 10%를 6142님께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종근당 차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신규 상장, 재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락을 어느 정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으면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들, 그리고 지수가 상승이 나오면서 즉 경기민감 섹터들이 조금 상승을 해주면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금일 시장이 조금 약한 모습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75,000원 선까지 즉 21선을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이 부담 요인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바닥이 밀려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고 다시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약 한 68,500원짜리 때까지는 아마도 눌림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 비중을 좀 가지고 계시니까 약 한 68,500원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한 10% 정도만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 낮추시고 난 이후에 반등 타이밍을 약 한 73,000원 정도로 잡으시고 짧게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벌써 4180님 오답입니다. 땡! 근데 야, 이분 대단하세요. 7580님 벌써 두 번째 곡에서 정답을 맞추셨어요. 야, 이거는 촉이 좋으시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죠? 야, 정말 주식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매니아시거나 촉이 좋으신 분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가 바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오텍 상담 들어왔네요. 4,970원에 비중 20%고 5483님, 자, 디오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차트 보면서 얘기 바로 드릴게요. 자, 지금 지지를 잘 받으면서 올라오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지수가 밀리니까 오늘 3% 가까이 밀려버렸습니다. 결국 제가 전일 왜 현금 비중 확보하라고 말씀드렸는지 그 이유 이제는 이해를 좀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리 종목군이 좋아도 시황이 좋지 못하면 업황이 밀리게 돼 있고 업황이 좋지 못하면 종목이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지대 부근이에요. 늘 지금 일봉상 보시게 되면 며칠째 이 구간하고 지금 단기적인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죠? 요 구간과 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5,000원과 5,200원 사이에 그 사이에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굳이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맞아요. 그런데 현금 확보 조금 해두시는 차원에서 자, 여기서 반등 나오면 바로 현금 확보 한 10%만 비중 드러내시고 10%만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시황에 의해서 밀리거나 업황에 의해서 밀린다면 이 종목은 과감히 반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대비 약한 수익 구간이지만 수익 구간이니까 일단은 반 정도, 여기서 반등이 조금 나오더라도 반 정도 드러내시고 현금 확보를 해두시고 하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개방송 이후에도요, 대안주 말고 2월장 리스크에 대비한 종목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방송 많이 참고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 자, 다음 문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로버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10,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30%고요. 5450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자, 레드로버는 옆에 계신 예병군 멘토께서도 아마도 상담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익절가를 좀 높여가면서 수익을 실현하자라는 분들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문의를 하신 분은 상당히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입니다. 즉
음봉이 장대 양봉으로 벌써 세 개째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 반등이 무조건 나와줘야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이거 8,000원도 깰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만약에 61선까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이 갭을 메우러 갈 겁니다. 이 갭을 메우러 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노려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이 필요하다. 너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좋은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익 매물이 쏟아졌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재료가 노출이 됐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즉 재료 소멸입니다. 결국에는 21선 자리대죠. 약 9,800원, 9,700원 이 자리대까지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되 이 자리대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가 먼저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또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모직 75,000원에 비중 20%거든요. 제일모직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모직은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 2차 전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고 지금 제일모직을 지금 구간에서 제가 시황 즉 시황이 좋지 못하면 업황이 전체적으로 빠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종목도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 제가 왜 전일 자꾸 비중 축소해서 현금 확보하시라는 그런 얘기 드렸던 이유 아마 분명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일모직이 지금 박스권 하단, 즉 최바닥 부분까지 뚫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시청자분께서 너무 미련을 너무 많이 두지 마시고, 여기서 조금, 반등 타이밍을 노리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조금이라도 축소해 놓고 보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2월장이 크게 좋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모직 역시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왔습니다. 뷰역스를 문의하셨어요. 25,8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0978님. 자, 뷰역스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역스를 보시게 된다라면 최근에도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25,800원이면 약간의 손실권역입니다. 약간의 손실권역인데 단기적으로 지금 박스권역의 모습들로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단기적으로 26,500원 이 자리대를 얼만큼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1차는 26,500원, 2차는 27,500원을 제시를 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1선이 이탈이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SK 하이닉스를 매수하셨어요. 36,2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중기 관점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를 종목 상담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과연 이 자리대에 매수해가지고 몇 %를 먹을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아마도 4만원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 중기적인 관점에서 넘어가는 흐름들은 보일 수가 있겠으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크게 상승하거나 그럴 자리대는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밀리면은 35,000원대, 34,000원대 이 자리대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박스권역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흐름들입니다. 만약에 어제 전일 형성되어 있던 저가가 약 34,900원, 35,000원 자리대란 말이에요. 이 자리대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32,000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노려보고 만약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셨다라고 한다라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되, 그렇지만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먼저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일단 비중을 줄여놓고 다시 보는 전략이 유리하겠다.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약 34,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고요. 6만원에 비중 100%고 3383님 말씀 주셨네요. 자, 음식료 업황이요.
굉장히 지금은 그러니까 음식료 업황 쪽에서 곡물 가격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식료 업황 쪽에서는 호재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대상을 지금 6만 원대 대상이 6만 원대가 맞나요? 6만 원대가 지금 가격대하고 크게 좀 맞지는 않는데요. 6만 원이 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좀 잘못 적으셨던 것 같아요. 요번 빨리 다시 한번 문자 주시길 당부 한번 드리겠고요. 가격대가 6만 원대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한번 하시고 다시 문자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요. 요거는 짧게 종목 상담을 마무리 지어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딜리예요. 2,630원에 비중을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딜리가 최근 들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최근 시장에 대해서 중심에 서 있는 그런 테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630원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다소 조금 비싸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15일날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게 주구장창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의 되돌림자리대, 즉 하락을 하고 나서 바닥을 찍고 나서 기술적 반등 타임이 왔을 때는 절반의 되돌림입니다. 근데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고 나서 밀려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10%란 말이에요. 10%이기 때문에 일단 전략을 21선이 이탈하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다시 2,650원에서 2,700원 이 자리대까지 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아텍입니다. 모아텍 4,665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모아텍도 보게 된다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별성 종목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 모아텍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에 대한 이 시세의 흐름들을 줄까 말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이 모아텍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5,290원에 좀 매도가 됐단 말이죠. 그 종가가 5,29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4,665원에 40% 비중이란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선 종목을 좀 약간 수익 실현을 하고 비중이 40%니까 절반 이상 수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기술적 반등은 약 한 5,500원에서 한 5,800원 이 자리대까지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이 상당히 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6고개, 6고개를 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번 고개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세 번째 고개죠. 네. 가스 요금이 인상된다는 얘기가 지금 많습니다. 네. 동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되면 굉장히 좀 그렇죠. 확 줄어들죠. 하나를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인데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자, 공기업이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없을 것 같거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마 정답을 예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벌써 지금 문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8567님, 6227님, 땡! 오답입니다. 자, 0279님, 2186님, 2459님, 딩동댕 정답입니다. 그 부분 참고하십시오.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대구 인터내셔널. 대우 인터내셔널요? 예, 예, 매수가는요? 매수가 42,200원. 42,200원요? 예. 최근에 매수하셨네요, 그죠? 예. 좀 모아가지고 이래 만들어란 게. 조금씩 모으셨다고요? 예, 예. 예. 비중은 얼마나 되신대요, 아버님? 한 50% 돼요. 50% 돼요? 예. 많이 모으셨네요, 그죠?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앞으로 예. 어찌 되겠노 싶어가. 예. 그래, 먼저, 어제는 올라가지만은, 예. 오늘은, 일 바뀌더라고. 예, 아버님,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확실히 못 들었어. 제가 현금 비중 좀 확보하라고 계속 어제 그 방송에서 얘기 드렸는데, 그 못 들으셨죠, 아버님? 예. 예. 현금 비중을 제가 왜 어제 확보하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장이 예. 빠질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돼서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오늘 대우인터가 좀 밀리긴 했는데요. 예. 아버님 약한 수익 구간 중이잖아요. 예. 예. 근데 조금 파세요. 앞으로 조금 더 밀릴 것 같아요. 가겠는지, 이거. 예? 그래서 가는 기지. 아니, 장이 굳이 빠지는데 들고 가실 이유는 없잖아요, 아버님. 지금 4만 2천원까지 갔는데. 예. 그래 안 가겠는겨? 여기서 조금 조정 더 들어올 거예요, 아버님. 그러니까 여기서 파시고요. 예. 여기서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아까우시면 한 15%만 줄이세요. 그러면 35%만 들고 가시고, 예. 그래가 어디서 재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 하면요. 예. 3만 9천원 초반대에서 재매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9,300원. 많이 내려온다고? 예. 참네. 39,300원에서 재매수 하세요. 지금 그래야 조금 되겠다. 비중 줄이셨다가.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고? 예, 조금만. 예. 아유, 나는 이거 좀 앞으로 좀 갈다고 생각하는데. 예,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조정 들어왔다 갈 거예요. 아니면 아버님, 예. 중기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쭉 한 들고 가보세요. 손절선을 제가 잡아드릴게요. 손절선 39,200원이에요. 39,200원 깨지면 손절하고 나오셔서 38,000원에 재매수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는 건 없단 말이죠.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빠질 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예. 나는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올라가긴 올라가요, 아버님. 아버님,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단기적으로 빠진다고요. 그래요. 예. 길게 봐야 되네. 예, 길게 보셔야 됩니다, 아버님. 길게 예. 보면 이거 되겠는겨? 한 1년 놔두면 되겠어요. 그렇게까지 놔두실 필요는 없고요. 한 3월 달부터는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 아버님.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자, 일단 대우 인터내셔널은 사실 좀 제가 봤을 때 좀 괜찮은 그런 종목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고 나서 다시 받자라고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CJ CGV고요. 네, 매수가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51,000원에 20%인데요. 51,000원에 20%요? 네. 네. 이게 지금 한 2, 3개월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금액이 51,000원인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앞으로 전망하고요. 네. 매도 시점 좀 알고 싶어서요. 자, 우선 이 CJ CGV가 왜 상승을 했는지는 알고 계세요? 일단은 중국 관련도 있고요. 그렇죠. 중국 때문에 진출하면서 영화 산업이 좀 커지고 있고 수입이 증가가 되고 실적이 증가가 되니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은 겁니다. 네네. 그 부분들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네. 우선 매수가가 51,000원이시란 말이에요. 51,000원이신데 약 한 5%가 조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손실이. 그죠? 네네. 근데 이 자리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인을 좀 살펴보게 되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요. 네. 하락 N자형으로 빠지게 되면 기술적으로 이 하락폭의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게 됩니다. 네.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면 그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약 51,000원 자리대예요. 그러니까 딱 매수가 부근이겠죠? 네네. 그 자리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CJ CGV는 내수 섹터로 들어가 있죠? 네. 경기 섹터, 이 경기 민감주보다는 CJ CGV가 다른 섹터보다는 좀 유리한 그런 종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좀 견조하게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전략을 어떤가요? 다시 한 번만요. 장기적으로는 어떤가요? 장기요? 중장기? 네.
네.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우선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많이 올라가면 좀 팔아주고 다시 네. 사고 하는 전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적어도 네네. 상반기 정도 때까지는 그러한 전략이 유리할 것 같아요. 자, CJCGV는 일단 목표가를 단기적으로만 보면 네. 51,000원, 54,000원을 말씀드릴 거예요. 네. 51,000원, 54,000원이 되게 되면 불안하시니까 좀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51,000원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단기적으로 보셨다니까 지금 밀렸기 때문에 좀 불안해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네. 주가가 만약에 밀리게 되면 이거 45,000원대까지 다시 밀릴 수 있어요.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예, 지금 문자 폭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화도 여러분 지금 빨리빨리 전화 주셔야 전화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자, 전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자, 바로 정답 맞추신 분, 많네요.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62님, 4180님, 8829님, 6227님, 6441님, 1323님, 3655님, 4566님, 1149님, 7865님 전화 먼저 정답입니다. 받으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윽박 지르지 마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뭐가 궁금하세요? CJ 제일제당이요. 저하고 통화를 한번 하셨죠? 여기 아니요. 종목 상담 한번 하셨죠? 아니, 그 옆에 분하고 한번 하셔요. 정예원 멘토님하고. 예, 이 옆에 분하고 하셨군요. 예. 네. 종목 상담 만족스럽지는 못하셨겠네요. 예. 아, 그때 좋다고 사가지고 제가 바로 전화를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가지고 가도 된다고 해가지고 가지고 왔었는데,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어머니, 하면 제가 좋을까? 시원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예. 예, CJ제일제당.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27만 8천 원인가? 27만 8천 원. 비중은요? 30%요. 30%요? 이거 있잖아요. 어머니, 제가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예, 차트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단기적으로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요 부분이 박스권 상단이고 28만 천 원대가요. 네.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박스권 하단이에요. 24만 천 원대예요. 요 4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 요렇게 반복하고 있을 때는 박스권 하단까지 기다려 보셔야 되고, 그리고 자, 박스권 상단에 오면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을 쓰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자, 메모하세요, 어머니. 예. 28만 천 원이 상단이고, 28만 천 원이요? 예, 거기가 예. 상단이에요. 거기선 비중 줄이셔야 되고, 예. 자, 25만 원 미친 24만 원 부근은 박스권 하단이에요. 비중 늘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안 팔아도 되겠어요? 예, 지금은 안 파셔도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어요, 어머니. 근데 어차피 어머니 지금 성향이 조금 중장기를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종목이 물리시면 안 원래 저는 팔고 중장기로요. 네. 일단 손절하고 밑에서 잡는 전략이 아니고, 자, 네. 그러니까 어머님 성향으로 보면 요걸 들고 가셔야 돼요. 들고 가야 돼요? 예, 예. 아유, 그때 내가 안 좋다고 뭐 팔으려고 그랬거든요. 사가지고 팔어. 예. 그랬더니, 좋다고 하면서 뭐 얼마까지 떨어지면은, 예. 나보고 예. 이제 더, 사서 보태라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장이 안 좋기도 하지만. 예, 장이 안 좋아서 사고 그래요. 나서 어머니, 이 계속 중기적으로는,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어머니, 중기적으로는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어머니. 그래서, 곡물 가격도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예. 좀 오르려나 몰라서 샀거든요. 예. 지금 네. 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으면요, 어머니 빠져요. 빠지는 것은 예. 알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 그 시장 대비가 많이 빠지는 종목은 아니에요, 어머니. 아시겠죠? 예. 예. 아직, 그래, 손절해야 되면 손절하려고 하는데 아직 손절을 안 해도 된다고요? 예, 손절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조금은 더 빠질 거예요. 근데 어머니 성향상 이거 밑에서 다시 잡으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어머니, 지금 예. 시간 관계상 오래 못 해드리니까요. 예. 전화 드려도 될까요?
언제요? 요 방송 마치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CJ제일제당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뭐 매수를 하시고 난 이후에 한 3에서 4% 정도 밀려내렸습니다. 추가 매수 포인트 자리대를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들 좀 착오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물어보셨기 때문에 중기적인 대응 방법을 좀 말씀드린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기. 엔터주 상당히 좋아하시죠? 네? 엔터주 상당히 좋아하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다 척보면 압니다. 어떤 종목,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SM 좀 부탁드릴게요. 그죠, SM. 네. 이거 몇 번 물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이거 저는 처음인데. YG 물어보셨구나? 네네, 그죠? YG 물어봐요. 목소리 양현석이랑 비슷하다고 하면서. 어우, 기억력 좋으세요. 네. 자,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기 46,500원에 네. 20%입니다. 20%요? 네. 그 YG 엔터로 좀 수익을 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냥, 예. 근데 또 이거 SM으로 좀 갈아타신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소녀시대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냥 이제 한번 YG에서 네. 조금 수익이 나서 SM도 그렇죠. 괜찮을까 하고 네. 갖다 봤어요. 자, SM도 괜찮은 흐름들이에요. 엑소도 있고, 소녀시대 있고, 상당히 좀 잘 나가는 기업이죠. 여전히 한류 열풍에 대한 부분들 기대가 큽니다. 그 네네.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엔터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뒤숭숭할 때 많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이죠. 그건 알고 계셨어요? 네네네. 네. 근데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자, 상승세대로 꾸준하게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점을 꾸준하게 높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장에 아래 꼬리를 좀 단다 하더라도 내일부터는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만약에 주가가 44,500원, 45,000원 요 정도까지 밀려 내려오면 여기서 네.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매기가 들어와줘야지만 그대로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 자리대가 약 한 49,000원 정도에서 5만원 정도까지는 자리대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대까지는 좀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6,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SM 같은 경우는 6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61선까지는 상당히 이격이 좀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약 한 10% 정도 이격이 좀 벌어져 있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 리스크 관리하기가 조금 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44,000원 정도짜리로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한번 잡아보세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44,000원 정도로 리스크 관리제를 잡으시고 단기적으로 48,000원에서 49,000원 정도까지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도 계속 예, 바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코스닥에 있는 UIL 좀 부탁합니다. UIL요. 예. 예, 이 종목 매수가는요? 10,000원이고요. 20% 됩니다, 비중.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지금 약한 수익 구간 중이신데. 예, 그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전망이요. 예. UIL 회사 그렇게 크게 나쁜 회사는 아닌데.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전일 혹시 시청을 하셨어요? 이 프로그램을? 가끔 합니다. 가끔 하세요. 자주 하세요. 왜냐하면 어제 제가 전일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자, 이제 현금 비중 확보해야 된다, 두 번이나 강조를 드렸어요. 제가 요거 강조합니다까지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어김없이 장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참고해 보신다면 이 프로그램 좀 지속적으로 시청하세요. 예. 회사가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올라오는 구간에서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조금 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저는 지금 약한 수익 구간 중이시니까 여기서 1,300원이나 1,400원에서 일단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비중이 지금 20%시죠. 그러니까 한 10%라도 줄이셨다가 그러니까 10%만 들고 가시는 거예요. 10%만 들고 가시면서 자 어느 가격대에서 재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 하면 자 우리가 강한 지지대가 보이는 구간이 있거든요. UIL이 바로 9,800원대 정도 돼요. 그 부분에서 재매수 하시는 걸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전략 그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4분기 실적이 괜찮은가요? 4분기 실적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4분기 실적이 대형주들이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닝 쇼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실적이 괜찮게 나와도 이 동사 혼자 독야청청 올라가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아버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시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업황이고 그 다음 종목이에요. 그죠? 근데 보통 시청자분들, 개인분들이 매수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종목 먼저 매수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업황 보시고 그 다음 시황 보세요. 이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역도로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일단은 시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목표가는 뭐 갈 것 같습니까? 있습니까? 목표가는 한 11,000원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000원이요? 예, 11,000원대까지 일단 거기서 1차 목표가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자, 문자가 상당히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곡의 힌트 좀 더 드리고 가시죠. 예, 이제 2개 남았죠. 네. 첫 번째 공기업이라는 거 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요, 전일 종가가 68,700원이었습니다. 아마도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자, 결국에는 뭐 종목군들 좀 상승이 많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고 밀려 내려오는 종목이죠. 결국 종목장입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BMT 때문에 아주 괴롭습니다. BMT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6,800원부터 계속 조금씩 사모았는데요. 네. 한 80% 됩니다. 80%요? 예, 이 BMT가 아주 좋은 기업이고, 네. 아주 좋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사모았거든요. 예. 근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어떻게 된 그렇죠. 겁니까? 거래량이 너무 없네요. 예, 이거 어떻게 계속 들고 가야 됩니까? 자, 우선 지금 네. 비중이 80%를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럼 BMT를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총 네. 주식수가 810만 주짜리입니다. 그죠? 810만 주짜리고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약 한 470만 주 정도가 되니까 결국에는 유통 물량은 한 340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기업은 실적이 꾸준하게 줄어들었었습니다. 그죠? 2010년도에 6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바닥을 치고 나서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BMT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계 섹터, 피팅 밸브 업체라든가 원자력 쪽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자, 이제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나름대로에 대한 이 바닥을 다지고 나서 상승 시도가 좀 나타날 겁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이 너무 없는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최근에 형성돼 있던 자리대가 약 5,200원대 자리예요. 어느 정도 이제 5,200원에서 5,000원 이 자리대는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비중이 80%시기 때문에 20%가 조금 넘어가셨단 말이에요. 그죠? 20%가 조금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 종목을 조금 길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길게 좀 보시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6,800원이 매수가신데 6,000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마음고생 하지 마시고 일단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셨으니까
조금 여유를 좀 갖고 보세요. 그리고 피팅 쪽이나 이런 풍력 쪽이라든가 이런 쪽 기계 쪽 섹터에 대한 업황은 나름대로 좀 괜찮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손실권역이신 상황이지만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멘토님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문자하고 전화 굉장히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요, 저희가 계속 공개 방송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담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3153-2611번이고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하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계속 방송이 끝난 후에도 상담을 가능하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자, 당첨자 발표 좀 해 주시죠. 네, 화면에 나오실 겁니다. 7865님, 4566님, 1323님, 6441님, 4180님 당첨 축하드리고요. 일주일 무료 이용권 한번 체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요? 여기 나갑니까? 여기? 네, 그렇죠. 이 하단에 나가게 되겠죠. 예. 네. 예, 그래서 강연에 또 고지까지 한번 맞이해 주시죠. 예,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와 예병군 멘토 정예사단이 출격을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1월 25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후 2시입니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7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하철 5호선역과 9호선역이죠. 여의도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니까요. 많이 참여들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4시부터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시장 전략 그리고 대안주에 대한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대안주 이제 그럼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대안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지금 또 문자가 와서 삼성전자 제가 전일, 삼성전자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전일. 근데 삼성전자, 제가 빠지니까, 조금 현금 확보해 두시라는 그 전략 때문에 고맙다고 문자가 지금 몇 건 왔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자, 저희가 내일도 또 부지런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